걷는 걸 좋아하시니까 특별히 게으른 적은 없겠군요. 제가 게을렀던 데를 지금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대략 제가 1살 무렵. 기억나시는군요.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정말 게을렀던 것 같아요. 아. 움직이지 않고. 저도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네. 제가 언젠가요? 있는데 갑자기 정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랬군요. 이놈 새끼들이 갑자기 전 정말 수정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마리 선택하셨나요? 쳐들어와가지고는 아, 어쩔 수 없이 수정이 돼서 태어나게 됐던 거예요. 저는 그랬군요. 정말 다시 인간 세상으로 오고 싶진 않았거든요. 동물 세상이었었나요? 소였나요, 소?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지금 방금 1살 얘기하시니까 지금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그래서 1살 때 뭐 어떤 일이? 아니, 그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게으르네요. 네. 정말 너무하네.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해도, 내가 너무 게으르지 않았나. 먹고 자고 똥 싸고. 네. 아까 그 표현랑 똑같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트림도 스스로 하지 않고. 등을 만져줘야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게을렀던 시기였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1살에. 참 좀 반성합니다. 일찍부터 그랬네요. 아니, 요즘은 6개월이면 다 걷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1살 때까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제가 그때 1살에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크게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계기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깨달은 게. 남들은 다 6살, 6개월이면 걷고 하는 거 보고. 그걸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빨리 걷고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인생의 어떤 큰 터닝 포인트. 그렇죠. 사람이 그렇네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제가 변했네요. 아니, 3월까지만 해도 절대 안 된다고. 그럴 줄 알았으니까 잊어먹고 있어요. 예전에 내 모습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역시 이렇게 책으로 통해서 자신도 발견하고. 그렇네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외절이님은 6개월 때부터 책을 읽으셨다고. 한 5개월, 20일? 정말 빠르셨네요. 그냥 운명인 것 같아요. 그냥. 운명처럼 내게로 왔다? 그때부터 뻥을 쳤군요. 정말 저 인간. 근데 생각하니까 그랬군요. 제가 처음 이 책을 딱 마주쳤을 때 그 뭔가 빛이 책 뒤에서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비치는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 지금 아까 외절이님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아먹은 방송을 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말아먹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외절이님이 초대 손님이라고까지 하면 너무 높은 얘기고, 그냥 잠깐 껍살이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낑기지. 네, 낑겨와서 나온 하다가 적이 괜히 있었는데. 낑겨가지고. 그때 닉네임이 뻥이야.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뻥이야가 아닙니다. 아닌가요? 이거 되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셨는데. 뻥이요? 그냥 뻥이었어요, 뻥. 그냥 뻥. 한 글자. 근데 뻥이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뻥 아닌가요, 뻥? 뿡? 확실한가요? 그래서 근데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뻥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괜찮네요. 뻥님. 근데 자꾸 사람들이 뻥이야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뻥님이 5살 20일? 5개월 20일. 5개월 20일쯤에 책을 처음 접하게 됐죠. 제가. 그랬군요. 그때 그 후광에 비친 그 책의 그 잠시만요. 모습이. 또 네네. 알람이 온 건가요? 뭐 전화가 왔는데 녹음되고 있는 건가? 네, 되고 있네요. 통화 한번 해보세요. 네. 게스트 좋습니다. 광고 전화 같아요. 벌써 광고가. 우리 그 세상에. 도깨비. 뽕이요 회사에서 온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저희 근데 광고 같은 거는 아무리 그래도 하지 않기로 합시다. 지난번 도깨비 방망이 받았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런 악덕 대기업 광고는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저희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정말 대단하신.
박정현님은 좀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저희가 지킬 거는 좀 지켜줘야. 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생각해 보시고, 음. 그리고 소가된 게으름뱅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그때 느끼지 못했던 걸 느끼시게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역시 2번 읽어야 되는군요. 겨드랑이 딱 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맘대로 마지막으로, 그럼 자기가 혹시 되고 싶은 동물이 있을까요? 전 있습니다. 뭐요? 하루살이. 오! 와, 내 꿈인데. 뭔가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꼭 태어나야 한다면, 그냥 하루 살고, 깔끔하게. 사과씨 하나 심고. 하루면 됐다. 저는 그 이후로는 좀 약속을 받고 싶어요. 예. 어떤 생명체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그건 안 돼요. 안 되나요? 그건 해탈해야 돼가지고. 불가능입니다. 내가 하루 살이. 일매. 새로운 인생. 근데 뭐 맨날 새로 태어나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아니죠. 뭐죠? 의미는 시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람으로 태어나도 되잖아요. 빨리 넘어갈게요. 너무 힘들어요. 네. 박정현님은 어떤? 저도 안 태어나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동물로 태어나야 한다면, 저는 호랑이로 태어나서, 근데 약간 얼굴이 호랑이인 것 같아요. 호랑이로 태어나서, 떡을 먹는 호랑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산에서 웬 아주머니 한 명을 만나서,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거짓말쟁이가 하면서, 되겠다는 건가요? 뻥이요. 그럼 혹시 어떨까? 그게 뭐야님은 우렁이? 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대통령 한번 만드는 거죠. 그쵸? 멋있죠? 내가 널 만났을 때 대통령을 만들었다. 와. 이런 거 해야죠. 너에게로 가서 넌 대통령이 되었다. 와, 역시 책 많이 읽은 사람 다르네. 나 이런 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부스부스. 그럼 저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그 소값을 치른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놀랄 일인가요? 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일은 그 부인의 의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값은 사실은 부인이 그 농부에게 줘서 속값을 치러라라고 하고 그건 다시 부인에게 돌아온 거죠. 그럼 부인은 이 의뢰에 대한 돈만 지불한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졌다. 근데 맨날 이 게으름뱅이가 누워서 잠만 잤잖아요. 이 이야기도 또 꿈이 아닐까요? 꿈에서 벌어진 일로서 다시 깨어보니 자기가 다시 인간이 된.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진짜 꿈에서 뭔가를 꿈을 꿨는데 깨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삶 전체를 바꾸진 않겠지만 그냥 저는 그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미워하던 사람인데 꿈속에서 되게 그 사람이 되게 아파서 결국 이렇게 제가 그런 마음까지 먹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파서 결국에는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됐는데 근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가 잘 됐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꿈에 깨서 제일 먼저 한 생각이 진짜 미안하고 그 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고 그래도 그 친구가 어떻든 간에 내 옆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은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좀 미워하긴 하는데 근데 그 생각을 잠깐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는 거는 참 괴로운 일이구나. 그래서 또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꿈도 어떤 그런 힘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박전래님은 뭔가 꿈에서 그런 건 없었나요? 저는 꿈꾸는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소망.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참 미워했던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건 괜찮은데 누군가 놀고 있는데 그 목까지 한다는 생각이 들 때 되게 허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하고 다 같이 열심히 하면 으쌰으쌰가 가능한데 내가 혹시 저 사람 목까지 하고 있나?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 할 때가 너무 허탈했던 것 같아요. 정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래서 좀 공평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꿈에서 읽었나? 유토피아를,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을 되게 적게 하는데, 노예가 일을 다 하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이 토마스 모어 같은 천재적인 사람도 꿈꾸던 세상은 노예에게 일을 시키면 되고 우리는 평화롭게 살자라는 게 모순이 들어있었던 거죠. 지금 읽으면 이건 뭐야? 라고 생각이 드는. 근데 그 노예가 로봇이라면?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우리 지금 세상이 되게 모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세상이 정말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이면 인간이 했던 일들을 되게 기계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하고도 똑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이게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게 너무 바보 같은 거죠, 사실은. 전반적으로 왜냐면 이미 기술은 개발돼 있고 이것이 공평하게 전달이 되면 모두의 삶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건데 이걸 누군가가 장악하고 있고 여기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 세상이 좋아졌고 충분한 로봇이나 어떤 기계의 인력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되게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너무 고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로봇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들은 놀라운 것은 이제 이게 너무 고도로 발달하면서 마치 바둑 둘 때 알파고를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아마 이세돌이 마지막으로 이겼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지금은 더 알파고가 더 발달해서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이제 자율주행 같은 자동차로 프로그래밍 된 애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허무함까지 알게 되는 경지가 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이 로봇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엔 자아에 해당하는 나 왜 이렇게 프로그래밍 됐지까지 얘가 가면은 어떤 사고가 발생하냐면은 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야지가 아니라 나 이거 왜 하고 있지 하고는 핸들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더는 개발하기가 힘든 그 지경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로봇을 마음껏 관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조율해야 되는 단계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심지어는 거기에 우리가 지배당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노동자들이 자기들도 다 할 말이 있고 자기 권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투쟁을 할 텐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디 감히 우리 로봇 주제에 지금 들고 일어나 하고는 그것을 못하게 막는 것처럼 우리가 또 로봇과의 그런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 로봇과의 관계를 어디까지 왜냐면 이게 로봇들이 사실 움직임이나 뭔가 이런 외형이나 이런 걸 인간처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입하기가 너무 쉬운 거지. 맞아.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로봇을 발로 찼다고 뭐라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거는 테스트의 일종인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정을 거기에 이입하게 되는 건 거죠. 근데 이거를 옳다고 해야 되나 그르다고 해야 되나는 거에 대한 논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은 로봇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이런 그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이제 박실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걸 컨트롤해도 되나 하는 그런 딜레마가 오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같이 운전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소 얘기하다가 로봇까지 우리 그러고 보면 맨 처음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할 때도 혹시 그 호랑이 그리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AI가 아니었나 휴머노이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10년 전에 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을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것이 뭐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것도 재밌었을 것 같다. 음. 시대별로 똑같은 내용을 오, 다루면 그때그때 어떤 것도 달라질 수 오, 같은 있겠다. 동화를 읽는데 또 처음 읽는 느낌으로. 아, 근데 저는 사실 그 생각도 했었어요. 나이 차이가 한 10년 정도 나는 분들을 모셔놓고 그러니까. 같은 걸 이야기했을 때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다를 것 같아. 지금 세대가 진짜 음.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초대 손님을 모신다고 하면 뭐 저희보다 한참 어린 분이나 아니면 좀 한참 많으신 분을 모시고 같은 재밌을 것 문화로- 같아. 오. 세대별로 그렇게 하면은 각자 가진 그 생각에 그분들이 선택할 닉네임도 궁금하네. 오, 그렇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닉네임을 제대로 부르실지. 아 그때는 진짜 필히 그렇네요. 이름표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막 이렇게 이름 바꾸는 것도 이해 못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와가지고 막 그 어르신 분들은 이렇게 뭐 본명 막 얘기하면 본명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왜 사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말 그리고 막 그 그 시대에 아까 그런 저기 뭐 이름 뭐죠? 외절애님이 하신 것처럼 막 알차고 뭐 희망적이고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뭐 오신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뭐 여기 와서 너무 기쁘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하여 좀 많은 아이템들이 떠오르니까 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희보다 한 10년 연배가 있으시다고. 네, 아우, 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유익하고 알찬 방송 박전래 아니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박전래전에 동아리가 바뀌었습니까 우리? 아, 참. 전래전래 동안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 검색이 되겠네요. 그 방법이 있었네요. 항상 여러분 곁에 오랫동안 머무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녹음 방송인데 왜 자꾸 어디를 응시하면서 말을 해요? 카메라 어디 있나요? 카메라 없는데. 카메라 없어요? 나 지금 풀메하고 왔는데. 오늘 무슨 인터뷰도 있는 거 아니었어? 혼자 녹음하시면 돼요. 심하네. 자, 서울 사람 그러면 불러놓고 진짜 뭐 하는 기고 이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감 얘기하면서 마무리하시죠. 소감? 소? 감이 된 소 이야기. 네. 소가 가는 거, 소감. 소감. 소가 갔어. 세 명이서 만나서 하니까 또 좀 더 뭔가 그리고 같이 또 이렇게 2022년도 마무리하고 2023년도 같이 이렇게 맞이할 수 있어서 되게 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하고 알찬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전래전래 동화와 함께. 네, 재밌네요. 뭐 딱히 재밌어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동화에서 시작해서 얘기가 막 산으로 가는 게 참 재밌어요. 오늘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들로. 바다로. 바다로.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 너무 정직한 방송을 하지 않았나. 공고 집전 얘기에 되게 집중해서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뽕이요. 오늘은 좀 연결될 수 없는 얘기들을. 근데 주로 로봇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야, 님은. 로봇 얘기만 나오면 되게 막. 네네. 관심이 많습니다. 되게 좋았다고. 아니, 이 소가 로봇이면 어떠냐는 것은 외절애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소감이 어떻게 소감. 예, 네, 박전래님. 저는 이제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 그러시나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 함양에서 오시기로 해서 그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양이요? 네. 혹시 서울 분이세요? 그럼요. 우리나라의 수도, 산삼의 수도. 네, 함양에서. 함양이라고 하시네. 함양은 네이티브 발음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박전래님 서울 사람이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여기 네이티브 경상도는 저밖에 없는 거 같아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함양. 함양. 근데 나중에 항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경상도인 척 한다고. 그렇던데. 그렇네요. 나 자꾸 사투리가 어려워가지고. 사투리 좀 배워서 오세요. 네, 참. 저기 보니까 그 사투리 책이 있더라고요. 사투리 안 한다, 아니가? 나는 절대 안 한다, 얘가. 네. 책 좀 낀가 갖고 다닐게요. 겨드랑이에 꼭 낀가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알차고 유익한 방송. 전래전래 동화.
안녕! 해피 뉴 이어!